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이 된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이 사연은 제가 30년 전에 버린 아들과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아들을 사랑해버린 제 딸, 그리고 결국 두 아이를 모두 잃어버린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방금 전 저의 친아들 박민수의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왔어. 그 말이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걸까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털어놓고자 합니다. 며칠 전 새벽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축 늘어진 몸으로 벽에 손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증오하며 괴롭혔던 남자 박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떨리는 입술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왔어.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고백이자 가장 뒤늦은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약혼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갔고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가문을 망치지 마라. 그 아이는 없어야 한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아버지가 무서웠고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이 소복이 쌓이던 새벽에 갓 태어난 아들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죄를 묻어두듯이요. 그 아이가 박민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딸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하지만 저는 딸의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재벌가 딸이 포장마차 남자와 만나? 그런 사랑은 없어. 그 말은 지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민수의 포장마차로 찾아갔습니다. 내 딸 어딨어? 내가 데려갔지? 지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민수가 제 분노를 피해서가 아니라 지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그가 제 딸도 저도 둘 다 지키려고 하다가 혼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딸과 저를 동시에 지키느라 혼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제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이 하나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아이는 민수의 3살짜리 아들 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바람이 들이치는 비닐창, 곰팡이 핀 이불, 치료비 때문에 방치된 약봉지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 모자 관계 99.99%. 그 옆에는 때 묻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일기 속 민수의 분노가 가장 깊게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버려진 이유를 알게 됐다.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혜진.
그 사람은 재벌이고 귀하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 같은 건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겠지. 나는 추운 겨울 종이박스 안에서 시작됐고 이 사람은 따뜻한 대리석 바닥에서 시작했겠지. 나는 평생 버려진 이유를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건 내 탓이 아니었다. 사랑할 용기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나를 버리고 지우까지 버렸다. 분노가 치밀지만 지우가 말한다. 오빠 아니 민수야.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분노보다 지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일기장을 덮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조차 못 쉬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수에게 퍼부었던 말들, 지우에게 했던 말들, 모두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이의 신발이 눈앞에 굴러왔습니다. 그건 시온이의 신발이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립고 그리운 내 딸, 그리고 내 딸을 닮은 시온이,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다시 버티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일기에는 지우의 마지막 순간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저는 그 말을 딸이 죽은 뒤에서야 들었습니다. 민수는 위암 사기였습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치료보다 시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시온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마지막 3일, 의식이 없던 민수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러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시온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시온아, 아빠는 이제 엄마 보러 갈게. 그날 밤 민수는 딸 지우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재벌의 삶을 버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책도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작은 집에서 손주 시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민수와 지우의 묘에 가서 말합니다. 민수야 지우야, 이 아이 엄마가 지킬게. 시온은 묘비 앞에서 밝게 외칩니다. 아빠, 엄마, 저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합니다. 그 아이는 민수도 지우도 그리고 저도 다시 살게 해주는 하나뿐인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저는 30년 전 누군가를 버렸고 30년 뒤 그 아이에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너무 늦게 알게 되지만 사랑은 결국 다시 이어진다는 걸.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들이 편지가 되어 도착합니다. 인생 편지였습니다.